네, 안녕하세요. SCK 강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프트업의 라이팅 아티스트 조영조라고 합니다. 아, 와. 안녕하세요. 네. 이번 웨비나를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어떤 렌더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 기본적인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렌더링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CPU나 GPU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조영조 아티스트 팀을 모시고 이번에 이제 영상 시각화 이제 최적화 온라인 웨비나로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도 이제 질문이나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은 이제 참석자분들에 한해서 오늘 이제 웨비나 들어오신 그 분들에 한해서 그 설문지가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문의 부분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해당 메일로 이제 회신을 드리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저희가 한번 웨비나 진행했을 때도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때 헬레나 아티스트님 모시고 이제 실사 캐릭터 그 웨비나 진행했을 때요. 예, 그래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혹시라도 그때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좀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웨비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웨비나 시작 전에 우선 아티스트님이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존에는 영상업계에서 이제 룩뎁이랑 라이팅 쪽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업계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인게임 라이팅 아티스트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 이브라는 콘솔 게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재밌으시겠습니다. 그럼 저도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지만은 되게 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셔요. 렌더링 네네. 시각화 툴들을 보통 우리가 한두 개,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이렇게 좀 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시각화 툴들을 좀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멘탈레이 시절부터 그때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멘탈. 사실 이제 멘탈레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룩적으로 뭔가 해외의 작품들을 보면 네, 제가 한 네. 것과 좀 많이 다른 느낌적으로 좀 그쵸.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아놀드도 있고 뭐 V-Ray 같은 여러 렌더러들을 이제 그때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네네네.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물론 이제 제 실력이 그 당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점을 알게 되고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습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GPU 렌더러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서로 비교도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리얼타임 엔진까지도 많이 여러 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R&D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하루 24시간 내내 막 작업하시고 R&D 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아놀드 렌더러가 네네. 그 오토데스크의 이제 기본 렌더러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시장에서도 많은 좀 기대가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아놀드 6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식 출시가 돼가지고 어떤 기능적으로 또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티스트님도 좀 아놀드를 최근에 좀 사용을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번에 뭐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네네네. 이번에 마야 2020 나와서 그 사용해 보면서 이제 아놀드 6를 써보게 됐는데 네네. 일단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건 일단 GPU 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이번에 네. GPU가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VDB도 지원을 네네. 하게 됐고 그쵸. 그다음에 뭐 OSL도 GPU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CPU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이제 GPU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또 뭐 아놀드가 좋다, 뭐 다른 렌더러들이 또 뭐 이 렌더러가 좋다, 저 렌더러가 좋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또 현업에서 또 그 많은 툴들을 다 이렇게 R&D 할 시간이 되게 쉽지가 않아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걸 다 이렇게 아티스트님 같이럼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어려워서 요 시간을 좀 빌어가지고 좀 많이 좀 정보를 얻고 저도 좀 배워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티스트님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는 이제 어떤 렌더러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한번 멋진 웨비나를 한번 좀 기대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에 우리는 어떤 렌더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일단 세미나를 이끌어가게 됐는데 네. 사실상 이제 현 시점에 와서 그런 렌더러를 뭔가 좋고 나쁨으로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네. 뭔가 장단점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네네네. 각각의 뭔가 특징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네, 특징들을 위주로 좀 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분리를 해서 접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렌더러별 개념들을 좀 더 네.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렌더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특징이 네. 이제 바이어스 특성과 언바이어스 네. 특성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이어스 특성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뭔가 편향됐다, 네. 뭔가 좀 더 트릭 같은 걸 많이 쓸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언바이어스는 좀 더 물리적인 방식을 따르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각각의 장단점을 분리를 했는데 네. 일단은 사실 뭐 바이어스드 언바이어스드를 지금 이제 렌더러의 관점으로 나눈다기보다는 현재 모든 대부분의 렌더러는 이 두 가지의 성향을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일단 바이어스드 특징을 갖고 있는 렌더러들은 대부분 네. 이제 각각의 바운스, 그러니까 뭐 반사에 대한 값, 굴절에 대한 값, 혹은 GI에 대한 값들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뭔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결과치는 아닐 수 있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최적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만큼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비교적 이제 설정 값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뭐 네. 속도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뭐 이게 바이어스드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패스트레이싱 같은 기능보다 이제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트릭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사실 조금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어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네네. 것들이 레이트레이싱이나 예전 랜덤앤에서 레이즈 방식으로 적용된 그런 방식들에서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그런 노이즈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방식들이 많이 도입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포톤 매핑 같은 거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뭐 파이널 게더로 네,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그런 물리적인 방식 외의 것들이 좀 섞인 것들을 바이어스드 기반의 렌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언바이어스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제어하기가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그 원하는 결과치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물리적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그런 뭔가 트릭들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 단점, 그나마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꼽자면 노이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바이어스드는 물리적인 방식을 선택하다 보면 네. 당연히 그만큼 더 다양한 그런 그 샘플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할 테고 그러면서 노이즈가 생기는데 네. 그럼에도 이 방식이 최신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사실적이고 쉽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에 사용되는 언바이어스드 렌더러는 패스트레이싱 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브루트포스 방식의 GI를 사용하는 뭐 아놀드가 네네. 됐던 그 외에도 다양한 렌더러들이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렌더러는 현재는 이제 패스트 트레이싱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언바이어스는 뭐 바이다이렉셔널 패스트 트레이싱이나 뭐 메트로폴리스 라이트 트랜스포트 같은 좀 더 진보된 방식들도 존재를 해요. 네네. 근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이즈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네. 대부분의 렌더러는 이제 브루트포스 방식을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딱 네.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네. 분리를 해주시면 좀 더 크게. 앞으로 렌더러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딱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되는 이게 건지.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 언바이어스드랑 바이어스드의 차이를 알았다면 네.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트 트레이싱의 차이도 그렇죠. 사실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약간 상충돼서 혼란을 좀 많이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하려고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패스트 트레이싱을 알기 전에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레이 트레이싱은 광원을 추적해서 이루어지는 광원 처리 방법 중에서 네.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간단한데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세계의 빛이 가진 특성의 근사치를 연산하는 연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자면 일단은 카메라로부터 출발해요. 무조건 뷰 레이가 카메라로부터 출발해서 방원까지의 방식을 역추적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카메라에서 네. 나와가지고 이제 네. 역추적을 한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봤을 땐 조명에서부터 나오는 게 맞지만 그렇죠. 근데 레이 트레이싱이 그 장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는 보여지는 부분 위주로 결과물을 출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네요. 이제 네. 그런 고품질의 퀄리티를 이제 빠르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이 네네네네.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사실 근데 이 레이 트레이싱 자체만 갖고는 GI의 연산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방식으로 많이 뭐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이라든지 네네네네. 뭐 라이트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좀 더 보완을 해 갔는데 네네. 이제 현재 시점에 와서는 패스트 트레이싱이 대중화된 가장 큰 이유가 네. 패스트 트레이싱은 사실 알고 보면 레이 트레이싱의 파생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두 개가 완전히 다르거나 뭐 네네.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레이 트레이싱의 과정 중에 더 발전된 하나의 형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대중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거는 브루트포스 언바이어스드 방식의 GI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 뭐 Vray, 네. 레드시프트, 뭐 옥테인 이런 렌더러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방식이 당연히 디폴트로 된 거는 그만큼 쉽게 GI에 대한 퀄리티를 사실적인 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수의 그 랜덤한 레이를 그 일괄적으로 뿌려가지고 근사치를 얻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서 좀 더 사실적인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단지 샘플 숫자만 올려서 GI의 퀄리티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단점이라고 꼽자면 그만큼 레이트레이싱 기존 레이트레이싱 대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네. 당연히 사실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은 네, 좀 손해를 소요될 보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과 GPU 그쵸. 발전을 통해서 그런 네. 부분들은 많이 극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네,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그 랜더맨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요 그래서 이미지. 랜더맨이 아니라 디즈니에서 만든 하이페리온이라는 렌더러의 샘플 이미지인데 네. 왼쪽이 사진이고 오른쪽이 하이페리온 렌더러로 렌더된 이미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레이싱이라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네. 사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네네. 뭐 그 자세한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링크를 통해서 위에 네, 있는. 디즈니 사이트에서 확인할 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 사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네. 사실 렌더러 지금 현재 대중적인 렌더러들은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이어스랑 언바이어스하고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트 트레이싱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쉽게 판단할 수 네.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다양한 것들은 추후에 공부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차이점을 분리를 했다면 네. 이제 그러면은 GI 엔진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사실 뭐 패스트 트레이싱이 가장 크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게 된 건 이 GI의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GI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패스트레이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루트포스 방식이 가장 대중적인 GUI 방식 중에 네, 네,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한 GUI 연산 방식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다른 이제 뭐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이나 그런 방식들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은 느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애니메이션 작업함에 있어서 플리커 현상이라는 게 아예 생기지 않아요. 샘플로 일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노이즈에서 뭐 깜빡거리는 현상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슈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 네네. 또한 이제 그런 레이 뎁스, 넘레이 네. 이런 수치들만으로 간단하게 그쵸. 샘플 퀄리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사용성에서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이제 아놀드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네. 뭐 어댑티브 샘플링이나 유니파이드 샘플링 같은 그런 샘플링을 일괄적으로 좀 제어해주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샘플 값으로만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PC에서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GU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캐시가 필요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 개의 렌더러에서 모두 일단은 브루트포스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톤 매핑인데요. 네네. 포톤 매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방식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멘탈레이 시절부터 가장 많이 사용돼 왔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요즘 현재 들어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의 출발점이, 그러니까 GI를 연산한 레이의 출발점이 카메라가 아니라 광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방식을 택하긴 하는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카메라가 안 보이는 것도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에는 사실적인 거를 근사한 걸 모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에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렌더 타임을 제어하기도 어렵고 그렇네요. 노이즈 컨트롤도 좀 더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네.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럼에도 이 포토 매핑이 현재 사용되는 부분이 어디냐? 커스틱스를 연산하는 부분에 사용이 돼요. 커스틱스 같은 그런 뭔가 부식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네. 유리 같은 걸 통과했을 때 퍼지는 네네. 그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명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반대쪽으로 그런 커스틱스를 정확한 표현을 하잖아요. 인터페이스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는 좀 더 브루트포스보다 유리한 그런 GI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라디언스 캐싱 혹은 이라디언스 맵이라고 불리우는 방식들이에요. 네.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두 개의 구조는 다르긴 한데 일단은 장단점으로 일단은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세컨더리 프라이머리라고 GI 엔진을 나눠서 사용하는 렌더러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렌더러들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의 픽셀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브루트포스처럼 모든 픽셀의 값을 GI를 연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일부 픽셀만 연산을 하고 그 과정을 좀 보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 브루트포스 방식보다 빠르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캐시 데이터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면 그 렌더링에서 제한을 걸릴 수 있고 특히 VRAM을 사용하는 그 GPU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캐시의 제한 때문에 렌더링이 그 큰 씬에서 안 걸리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죠.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장점으로 꼽자면 넓은 씬이나 평평한 부분이 많은 네. 씬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빠르게 사실적인 GI를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방식은 이제 캐시로 저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실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IPR 연산 같은 거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대신 그 대신에 또 단점으로는 이제 플리커 현상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포인트 간격을 캐시로 네네네. 굽고 그거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캐시를 다 프레임별로 연산한 다음에 블렌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네. 그런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는 게 아쉽고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대규모 씬이나 뭐 숲씬이나 이런 뭐 오브젝트가 다양한 씬, 복잡한 씬에서는 메모리에 더 많은 부하를 일으켜서 렌더 타임을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인테리어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좀 파생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라디언스 포인트 클라우드나 라이트 캐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프라이머리 엔진으로 메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브루트포스 엔진과 같이 사용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세컨더리 엔진이라고 보조하는 엔진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일단은 GPU 연산 속도의 가속이랑 품질 향상성을 좀 더 네. 보완하는 그런 보조 역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브루트포스 같은 정확한 엔진으로 1차적인 바운싱 되는 그런 결과값들을 먼저 제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3차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굴절에 대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바운싱 되는 현상들을 이제 사실 그 현상 자체는 크게 디테일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보관하는 식으로 같이 활용되는 부분으로 렌더 타임을 많이 그런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플리커 현상이 있긴 하지만 브루트포스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런 방식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것처럼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바이스드 기반이라는 렌더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총 네 가지로 일단 분리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의 일단 GI는 이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데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것도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네네네. 넘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렌더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엔진에 가까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네.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조금은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디폴트로 사용하고 네. 그 위에 레이트레이싱이 얹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의 이 레이트레이싱의 이론은 동일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레스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라이팅 계산 없이 진짜 그 픽셀의 속성만을 실제 그 속성만을 연산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방식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은 모든 방식을 레이트레이싱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존의 모든 이제 심플한 구조의 빠른 연산이 되는 부분들은 네.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그 위에 뭐 반사, 리플렉션, 리프렉션,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좀 시각적으로 화려한 부분이나 연산이 복잡한 그런 부분들에 한정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선택적으로 네. 할 수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면 이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들이 같이 접목됐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 자체가 그럼에도 이제 샘플이 뭐 보통 엔진에서는 4, 8 이 정도의 샘플밖에 쓰지 않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단위의 샘플을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들은 네. 사실 이게 이런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이 접목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방식의 레이트레이싱이 쓰이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옵틱스 디노이저 같은 기능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렌더러의 영역과 같이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이브리드 형태의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방식들은 보통 이제 기존의 게임에서 쓰는 디퍼드 쉐이딩이라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섀도우에 한정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선택하거나 라이팅, 리플렉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뭐 AO나 그런 트랜스루선시 같은 그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아놀드랑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아놀드 GPU로 테스트한 것과 네. 언리얼 엔진에 사용된 패스트레이싱 역시 이제 동일한 브루트포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봤을 땐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죠. 오른쪽 레이트레이싱을 봤을 때는 네. 하얀색 명부 부분이 네. 좀 많이 일률적으로 밝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바운싱이 아예 없는 영 부분에서도 이렇게 밝은 부분이 나타나는 걸 네. 볼 수 있죠. 이런 문제점들이 다 레스터 방식에서 오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셔야지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화려한 시각적으로 화려한 GI를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네. 뭐 아놀드나 V-Ray나 뭐 레드스피트 이런 어니언 엔진 패스트 트레이싱조차도 다 비슷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안부가 어둡게 나온다거나 네, 조금 더 진하게 그 나오네요. 이 반사되는 부분이 약간 네. 뿌옇게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매칭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네네. 같이 접근하시면 엔진도 이제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다음으로는 렌더러별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네. 텐데요. 일단은 렌더 세팅의 관점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렌더러를 비교를 하게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마에서 사용하는 그런 3가지 렌더러를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이 3가지 렌더러가 뭐 바이애스드다, 언바이애스드다 얘기가 많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설정만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샘플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 샘플링이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이 렌더 세팅에서 보면 샘플의 값을 수치를 제어하는데 네. 수치가 대부분 보면 되게 적게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다른 렌더러들은 수치 값이 너무 높은데 얘는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서 네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놀드는 네. 그 기본의 각각의 샘플 수의 네. 제곱의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네. 그래서 뭐 디퓨즈의 2제곱에 네. 뭐 카메라 AA를 또 곱하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네, 맞아요. 각각의 제곱 곱하기 네, 네, 제곱으로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샘플은 여기 맥스로 되어 있는 3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샘플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그만큼 높은 샘플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직관적으로 제어할 네. 수 있게.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쪽 가운데 레드시프트라는 렌더러를 보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정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랑은 다른 거죠. 얘는 아. 제곱이 되어진 결과물을 직접 오케이, 입력해야 되는 오케이.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혼란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네.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V-Ray라는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MPC 샘플러라는 부분에서 네. use local subdivs라는 걸 체크하면 각 네. 쉐이더 폴더에서 이런 샘플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 샘플 역시 얘는 제곱의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샘플의 제곱근을 갖고 있고 뭐 8subdb는 64 샘플 예, 이런 예, 식으로 뭐 아놀드랑 약간은 비슷한 그런 값을 갖고 있죠. 제곱이구나. 곱하기 네. 2가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예, 예. 이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아. 샘플을 잡아 나가시는데 좀 더 그렇네요. 네, 이 차이만 사실 아셔도 렌더러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클램핑, 네, 그러니까 클램핑. 필터랑 플램핑을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필터 값들은 이제 그런 픽셀의 안티알리싱에 대한 부분들, 네, 네, 엣지 네, 부분들의 처리 방식들을 같은 걸 표현하는 건데요. 네.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필터 그리고 뭐 샘플 필터링 그리고 여기에 AA 필터 타입 이런 게 네. 있죠. 동일하게 그런 각각의 수치들을 제어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가우시안 다 같은 말이고요. 네. 대부분 이런 샘플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동일하게 샘플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클램핑 탭이라고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강해졌을 때 네, 네, 사람의 네. 눈으로 인지하지 못한 흰색 부분이 이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화이트 에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플리커 같이 네, 네, 보이는 네. 에러 같은 걸 그런 거를 일단 임의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클램핑 기능이 이번에 그러니까 아놀드에서도 이제 AA 클램프만 있다가 인다이렉트 클램프까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제어를 하면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라이트에 대한 네, 네. 클램핑 제어, 이거는 GI나 간접광에 대한 클램핑 제어를 같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기능들이 역시나 다른 렌더러에서도 존재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렌더러별로 유사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분리를 해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렌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IPR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대부분의 렌더러의 디폴트로 그렇죠. IPR에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런 배치 렌더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탭이 각각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아놀드 같은 경우에 프로그레시브 렌더 그리고 네. 여기도 프로그레시브 렌더링 네. 이쪽에서도 샘플러 타입에서 프로그레시브를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놀드는 기존의 샘플을 프로그레시브에도 같이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따로 이제 이런 샘플링을 제어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런 락 샘플링 패턴 그리고 랜더마이즈 패턴 온 이치 프레임, 애니메이티드 노이즈 패턴 다 패턴의 노이즈를 고정시킬지 아니면 랜덤하게 뿌려질지에 대한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설정란이 네.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사 작업에 플레이트에 붙이는 작업을 할 때는 사용을 그냥 그대로 노이즈를 사용하게 되지만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네. 깔끔한 노이즈 없는 결과물을 만들 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레드시프트나 V레이는 체크를 해제해야 꺼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 켜지는 거니까 그 차이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은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는 건데 네. 어댑티브 샘플링이랑 뭐 유니파이드 샘플링 다 네네. 비슷한 기능이고요. 이 버켓에 있는 다 비슷한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뒤에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대략 네. 들어보면은 네, 다 거의 같은 개념이 네. 다 있는데 이름만 다르고 그렇죠. 위치가 다르고 뭐 그런 그런 것 것 같아요. 때문에 이거를 네, 혼란을 네, 그렇네요. 이건 체크를 해야지 되고 얘는 체크를 안 하는 거랑 한 그쵸. 거랑에 갖고 이걸 뭐 하나 통일을 해서 뭐가 하나 나오면은 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떤 렌더를 쓰든지 큰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해봤고요. 되게 이게 좋은 장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이제 뭐 레드시프트는 그래도 최신에는 이제 이런 이네이블 오토매틱 샘플링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좀 제어를 할 수 있게 네네네. 이쪽 설정을 아예 건드리지 않게끔 막는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이런 좀 오토매틱한 방식들이 좀 많이 편리하게. 추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빠뜨렸는데 네네. 이 부분은 뒤에서 정리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샘플링, 유니파이드 샘플링 네. 같은 말이고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해요. 그래서 네. 이 구조는 노이즈 영역을 감지하고 각 픽셀의 1차 광선수를 저희가 직접 수치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컴퓨터 상에서 광선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적응형 샘플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아놀드에도 들어온 이유가 이제 GPU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잡는데 한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 맥스 영역과 그 민영 그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쉽게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샘플이 모든 구간에 이제 아놀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샘플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 특성이야말로 이제 바이어스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도 바이어스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어떤 성향에 가깝긴 하지만 분명히 호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사나 굴절 그리고 이제 GI 연산 그리고 뭐 부드러운 에어리어 라이팅,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그런 복잡한 연산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샘플링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GI 쪽인데 여기서 일단 이제 GI 쪽에서 조금 차별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GI라는 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저 처음에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 네. 그게 이제 레이뎁스라는 곳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다른 렌더러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네. 이제 보통은 GI 연산과 이제 뭐 트레이 뎁스, 네, 뭐 레이 뎁스, 맞아요, 뎁스 맞아요. 맵스 뎁스 같은 것들이 따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놀드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제어를 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놀드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레이뎁스를 제어하면 그 수치에 다 관련된 GI까지 같이 바운싱이 되기 때문에 수치를 네네. 올리면 올릴수록 바운스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이런 게 적합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그 기존의 바스트 렌더러들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럼 또 하나 차이점이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엔진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바이스적인 그런 뭐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GI 연산을 같이 접목해서 네, 좀 더 네.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사실적인 결과에 가깝다면 네. 이 역시 브루트 포스를 써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GI의 샘플도 따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근데 바운스도 트레이뎁스, 레이뎁스와 다르게 따로 바운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휘레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네. 여기 맥스뎁스라는 걸로 일괄적으로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각각의 쉐이더 탭에 가셔서 네네네. 이제 반삭 값들을 이런 식으로 따로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GI랑 독자적인 세팅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머지는 볼륨에 대한 샘플 값이 없어요. 근데 아놀드만 유일하게 볼륨에 대한 탭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멀티플 스캐터링이라고 네네. 볼륨 자체에서도 부드러운 그런 볼륨의 폭에 대한 표현들을 네네. 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여기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번에 GPU 버전에도 들어와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AUV라고 불리우는 네. 뭐 이미 출력 변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씩 달라요. AOV-S라고 되어 있고요. 네. AOV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은 렌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사실 같은 건데 이름만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제 회사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런 이름으로. 부분들을 사실 좀 더 네네네.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한 차이점이 사실 조금씩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네네. 디퓨즈 같은 것도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네. 각각의 AOV를 합산해서 최종 이제 뷰티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합성을 할 때 이 합성 구조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놀드는 사실 이제 디퓨즈 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네.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간접광을 이렇게 분리하는 식으로 네네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또 얘는 달라요. 얘는 디퓨즈 필터라는 거를 다 직접 넣고 거기다가 로우 파일을 이런 식으로 곱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식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네. 뭐 역시 여기서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뭐 리플렉션 필터가 따로 있고 네네. 여기는 근데 신기한 건 여기는 디퓨즈 필터 하나로 리플렉션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각각의 합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OV를 좀 테스트를 해보신다면 이런 공식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설정들에 대해서 네. 알아봤다면 이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결과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네. 렌더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으로 그러니까 추천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GI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디퓨즈만 본자고 한다면 아놀드나 네. 옥테인 같은 경우는 브루트포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브루트포스 원리로 진행을 했고요. 아, 네. 그 외에 뭐 레드시프트, 브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추천하는 이라디언스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트 캐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적용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넓게 본다면 뭐 많은 차이가 있는지 어떠실까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건 없네. 조금씩은 그쵸. 근데 조금씩은 차이가 그렇게 미비할 것 같아. 이게 정적이지 뭐 네. 약간 지금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씬 같은 거로 싹 지나가면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막상 또 네. 같이 비교를 해보면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설정 값을 갖고 있음에도 GI에서조차 이렇게 기본 디퓨즈 값만 갖고도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약간 GI에 대한 연산이 이제 세컨더리 네. 레이가 다른 것 때문에도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각각의 렌더러가 갖고 있는 톤맵의 기본 톤이 달라서 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네, 네.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디퓨즈에서 이 정도 차이 나면 그런 다른 리플렉션 굴절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역시 각각의 추천 방식을 택했고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여기서는 뭐 보시면 뭐 크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GI가 바운싱이 좀 더 인위적으로 차이가 컬러 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GI의 영역에 대한 톤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세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알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설정 값에 따라서 그런 톤의 무드에 대한 느낌이 미세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테스트를 한 게
PBR 쉐이더에 대한 테스트예요. 네네. 사실 쉐이더는 이제 각각의 모든 렌더러가 이제 메탈 러프니스를 다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러프니스나 뭐 메탈릭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브스턴스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렌더를 쓰든 이제 쉐이더 그 PBR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비교를 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서로 이제 많이 그렇게 비슷해진 호환이 많이 좋아진 호환이죠. 네네.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각각의 종합적인 걸 했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게 각각의 컬러 톤이 차이가 생겼죠. 네. 그런 거에서 GI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러면 저는 이번에 테스트를 한 건 모든 세팅을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을 네네.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게 이 결과물입니다. 아, 각각이 어떤 렌더러이신지 구분이 가시나요? 하나 가지고 세 개 하신 거 아닌가요? 얘 좀 어두운 것 같고 네. 첫 번째 건 조금 어두운 느낌이고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은 네. 각각 다 GPU 연산을 들어간 거고요. 네. 연산은 아놀드 6랑 네네. 뭐 각각의 새로 이번에 출시된 RTX 버전, 옵틱스 RT 각각의 기능들을 적용했을 때 네네. 동일한 샘플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디테일한 차이를 놓고 보자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쵸. 거긴 하지만 그 톤맵이나 이런 특성들을 제외하자면 사실 무드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비교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나눌 장단점을 꼽을 그러네요. 필요는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디가 뭐 좋다 네. 나쁘다가 크게는 뭐 다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비교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드 작업에서는 한계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샘플은 네네. 동일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 아놀드 6 GPU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AA로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샘플과 어댑티브 샘플링이라는 거 같이 활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64 샘플에서 1024 샘플까지 동일하게 맞췄고 뭐 가우시안 동일하게 네네. 가우시안으로 맞췄고요. 레이뎁스 역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네. 이렇게 좀 과하지만 그 인다이렉트 광으로만 조명을 밝히기 위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옵틱스 그 레드시프트 역시 네. 16에서 1024로 맞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우스로 동일하게 샘플을 했고 동일하게 수치를 값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죠. 네. 그렇게 했고 레드 Vray 역시 동일한 샘플 값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노이즈 스레솔드만 이 기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놀드는 1.15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0.005로 시작을 해서 사실 이 기준은 솔직히 잡기가 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서 네, 네, 그냥 네. 마이너스 0.005 정도 하는 걸로 기준으로 잡았고요. 네. 그 외의 수치는 동일하게 결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사실 보면은 미세한 차이점은 갖고 있지만 네네. 결과물에서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결론을 내자면 이제는 솔직히 렌더러들을 어떤 렌더러를 써야 하는지를 이제 뭐 장단점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네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네. 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좀 더 이제 어떤 상황에 내가 인테리어에 적합한 렌더를 찾아야겠다. 혹은 실내에서 좀 더 사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주제를 저희가 어떤 렌더러가 좋은가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는 렌더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개념과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용어만 알고 각 렌더러에 있는 용어만 알고 방식과 개념만 있으면은 이제는 다 비슷하다. 예전에는 얘가 좋고 얘가 좀 좋고 얘가 좀 메탈이 느낌이 좀 잘 나고 뭐 누구는 뭐가 잘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가지고는 거의 개념만 가지고 가면은 어떤 렌더러든지 좋은 퀄리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역량에 느끼네요. 따라서 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에 시대가 따라서. 오지 않았나라고 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됐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아.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저도 지금 끝나는지 몰랐는데 딱 느낌이 그랬어요. 네. 렌더러는 그러니까 어떤 거보다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 뭘 쓰면 되는지 그 명령어들은 다 거기 옵션이 있고 이름과 위치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거는 아까 그 아티스트님이 하셨던 그 장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다가
딱딱딱 적용만 해주면 되고 네. 그 개념을 가져가면 좋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되게 잘 들었고요. 네. 너무 저는 도움이 많이 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좀 욕심이 뭐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네. 요거를 2탄을 조금 더 개념을 갖는 걸 한번 또 만들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도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많이 좀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설문지란에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시면은 저희 그걸 취합을 해서 이거 세션을 만들어도 되겠는데 Q&A 세션을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리마크를 해가지고 한번 진짜 고롱으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 이번에 또 아놀드 식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아놀드에 대해서 뭐 지금 정식적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식적으로 지금 아직 제가 PT를 한 건 아니고 이번 웨비나 때 이제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아놀드가 확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아놀드 6에 대한 그 기능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아놀드 6 그 렌더링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CPU랑 GPU의 결과가 같냐 다르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하다 보면은 CPU랑 GPU랑 같이 또 CPU로 걸 때도 있고 GPU로 걸 때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하는데 그 결과가 좀 동일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그 기대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놀드는 그런 거를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GPU가 좀 늦게 작년에 이제 베타가 나왔지만 정식 출시가 늦은 것도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거의 1년 동안 저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베타에서 이게 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베타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짜로 CPU랑 GPU랑 동일하게 나올지. 물론 C는 좀 간단합니다. 네네. 예,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테스트한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놀드 6에서 제일 큰 그 변화라고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GPU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된 부분이죠. 네, 정식적으로 출시가 됐고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좀 많이 이제 기능적인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USD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오늘 PT에서는 뺐습니다. 예. PT 뺐고 앞에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놀드 6가 이제 정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기대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베타가 빠졌어요. 이렇게 옆에 원래 베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빠졌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의 이제 제일 장점은 이미 그 아티스트님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되게 빠르게 그 렌더링이 걸리는 게 있고 거의 최종 품질의 렌더링을 빠르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빠른 프리뷰를 볼 수가 있고 빠른 컨펌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PU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응성이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이제 CPU하고 GPU 간에 어떤 세팅이 CPU용 세팅, GPU용 세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버튼 하나로 시스템 가서 렌더 세팅해서 시스템 가서 딱 보면 CPU하고 G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딱딱 체크만 해주시면은 CPU 렌더링이 걸리고 GPU 렌더링이 걸려요. 단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놀드 렌더 창에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 엔티알리아싱이나 아니면 디퓨저널 스페큘러 아까 그 곱하기 2 네. 들어갔던 곱하기가 아니죠. 제곱. 뭐죠? 제곱. 제곱이 들어갔던 그 부분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엔티알리아싱부터 해서 모든 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안티알리아싱 값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요거만 이제 수치를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밑에도 활성화가 안 된다. 아까 아티스님도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GPU는 밑에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지. 저도 이게 계속 안티알리아싱 값만 많이 높이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가 쉽게 CPU랑 GPU를 어떤 세팅 변화 없이 그냥 툭툭툭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성이죠. 뭐 이거는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은 어떤 렌더링 성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GPU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2장, 3장, 뭐 요즘 보면 한 8장까지도 그쵸. 꼽는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건 좀 가격이 좀 비싸지만은 그래도 8개까지 꽂아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속도를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또 차이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8개 꽂아가지고 꼭 8배의 속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장 정도? 네. 네, 한 3장까지가 제일 좋고 4장까지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진짜 뭐 큰 애니메이션을 걸거나 아니면 큰 씬을 걸었을 때의 뭐 10% 차이가 크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고 뭐 간단하게 건다 하면 한 3-4장 정도가 또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꼽아가지고 우리가 GPU 렌더링 성능을 높여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아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RTX 기술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최적화 시켜서 계속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 RTX 기술에 이제 최적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간단한 기능으로는 아까도 이제 아티스트님 얘기하셨듯이 뭐 오픈 쉐이딩, OSL이나 아니면은 VDB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텍스처 로딩이 되게 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로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트 섀도우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매트 섀도우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라이팅이나 아니면 쉐이더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 이제 디노이즈 노이즈 감소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 기능적인 이제 장점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뭐 아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들 이제 마야나 맥스 그리고 C4D나 후디니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선택을 하더라도 동일한 퀄리티의 아놀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아놀드 GPU 이외의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제 서브 디비전이 상당히 계산이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멀티 스캐터링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지컬 스카이 쉐이더도 개선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렌 나이아 디퓨즈 BRDF라고 저도 좀 찾아는 봤어요. 예, 그랬지만 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섭섭백 스캐터링에서 이게 씬 월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표층? 겉에층? 네네. 네.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러프 부분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잘 표현이 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RGBA 디노이징이 이제 스케일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알베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됐고 AOV도 이제 라이트 벡터 쉐이더, 그러니까 벡터 쉐이더를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들을 이제 계속 보고 뭐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데 조금 더 테스트를 해서 또 저도 뭐 따로 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USD도 이제 지원을 하게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USD 파일에 대한 또 원활한 또 사용이 또 가능할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씬을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네, 요거로 해서 이제 CPU랑 GPU랑 그냥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라이브로 하면은 아시겠지만 렌더러잖아요. 네, 그래서 렌더링만 하다 보면은 뭐 한두 시간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우선은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CPU하고 GPU 부분을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놀드 렌더에서 이제 카메라 안티알리아시 값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안티알리아시 값이 제가 5로 해놨고요. 버켓 렌더로 걸 수 있는데 이제 프로그레시브를 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렌더링이 좀 걸리고 아무래도 렌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데 렌더링 빨리 걸린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편집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양심적으로 시간은 적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로 했었을 때 보니까 한 3분 35초. 네, 한 3분 35초 정도 씬이 좀 가벼워요. 네, 그렇게 좀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나중에 이제 GPU로 지금 이제 GPU로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제 CPU는 저장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꾸면은 이제 밑에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스트 단지 이제 카메라 안티알리아 시간만 하기 때문에 수치를 좀 올려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아답티브 샘플링으로 좀 커버를 해주거나 아니면 디노이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FM대로 그냥 네. 안탈레크만 1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잠깐 이게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네. 아마 그 결과물에 대한 큰 차이는 없고 아마 노이즈적인 차이는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가 아마 CPU고 이쪽이 아마 GPU로 건 거를 지금 슬라이드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크게 어떤 결과물의 차이보다는 좀 노이즈에 대한 차이는 아까도 이제 아티스트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노이즈, 네, 노이즈에 대한 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를 좀 올려보겠다. 네. 네. 다른 건 안 쓰고 그냥 진짜 순진하게 그냥 엔탈리아 시간만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정도로 올려봤고요. 물론 이제 수치는 더 입력하면 더 입력할수록 네, 더 수치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적화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걸었을 때 15로 갔을 때는 한 2분, 네, 여기 밑에 잘 안 보이는데 한 2분 7초 정도 지금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치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렌더 거는 시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좀 우리 아놀드는 좀 노이즈가 조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확하니까요. 네. 아까도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제 노이즈는 발생이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찌됐건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놀드는 이렇게 병행해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GPU는 처음에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퀄리티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는 GPU를 대략 보면서 빠른 수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확하게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보려면은 여기서 바로 시스템을 CPU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보는 것도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비교 영상이나 이 CPU로 GPU로 전환해서 비교하는 거는 제가 이제 조금씩 더 해가지고 또 만들면은 이렇게 뭐 영상을 좀 올리거나 그렇게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 PT보다는 이제 아티스트님이 해줬었던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렌더에 대한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도 크게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진짜로 개념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렌더러가 들어와도 이 개념이 어디에 있지? 그것만 좀 찾아가지고 수치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거의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저희가 네. 좀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마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설문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궁금하신 거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니까는 저한테까지 그 설문이 오는 게 조금은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은 뭐 설문이 오는 대로 제가 좀 취합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한 세션을 할 수 네.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님한테 다시 한번 어떻게 시간을 좀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한번 하고 아니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나 그러면은 우선은 뭐 답 메일로 네. 메일 주소가 다 거기에 남기게 돼 있으니까 메일에다가 그렇게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되게 좋은 시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제 아티스트님한테 네,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